1469년 겨울 경복궁 잠이당에서 한 젊은 왕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9세, 왕위에 오른 지 14개월 만이었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젊은 군주가 아버지 세조처럼 강력한 왕권을 세우지 못한 채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리라는 것을, 그의 죽음으로 4세 아들이 왕위를 잃고 조선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것을. 예종, 그 이름조차 생전에 스스로 정한 묘호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평소 즐겨보던 책에 손수 예종이라고 써놓고 신하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이름뿐이었을까요?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왕은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꿈꿨을까요? 과연 이 비운의 군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450년 정월, 수양대군의 둘째 아들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황. 아직 수양대군은 왕이 아니었고 이황은 그저 왕손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위로는 12살이나 많은 형 의경이 있었습니다. 의경은 총명하고 용모가 뛰어나 모두가 칭찬하는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세조로 등극합니다. 이황은 해양대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457년 9월, 형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의경세자의 나이 겨우 20세, 건강하고 총명했던 형이 까닭없이 죽자 궁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조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의경세자에게는 월산대군과 자을산군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적장손인 월산대군이 세손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산대군은 겨우 4세에 불과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린 왕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자신이 조카 단종을 폐위시킨 것처럼 누군가 또다시 어린 왕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차라리 둘째 아들 해양대군을 세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해양대군의 나이 8세, 어린 나이였지만 손자들보다는 나았고 무엇보다 세조가 직접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양대군은 하루아침에 조선의 세자가 되었습니다. 세자가 된 해양대군에게 세조는 혹독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아들에게 친히 10개 조항의 훈사를 내렸습니다. 한결같은 덕을 가질 것, 신을 공경할 것, 간언을 받아들일 것, 참소를 막을 것. 세조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찬탈한 경험이 있었기에 아들만큼은 정당하고 강력한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1460년 11세가 된 세자에게 세조는 장인감을 골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세조가 왕위에 오를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공신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셋째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세자는 11세, 세자빈은 16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혼인한 지 1년 만에 세자빈이 임신한 것입니다. 1461년 11월, 세자빈은 원손 인성대군을 낳았습니다. 세자의 나이 12세,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된 왕이었습니다. 궁중은 기뻐했습니다. 왕통이 이어질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경사했겠습니까?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자빈이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출산 며칠 만이었습니다. 16세의 꽃다운 나이에 어린 남편과 갓난아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2세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년 후 인성대군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풍지를 앓다가 3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세자는 이제 아들도 아내도 없는 홀몸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1463년 세조는 아들에게 새로운 반려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의정 한백륜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자빈이 아닌 소훈이라는 후궁지위로 들였습니다.
한 번 세자빈을 잃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자빈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훗날의 안순왕후였습니다. 안순왕후는 세자에게 자녀들을 낳아주었습니다. 1466년에는 제한대군이 태어났습니다. 세자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딸 현숙공주도 태어났습니다. 세자의 가정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세조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3세부터 세자를 조회에 참석시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게 했습니다. 경서와 사서를 강독시켰고 서연에서 효경, 대학, 논어, 상서, 시경, 통감을 차례로 공부시켰습니다. 1466년 세조가 문묘에 제사를 지낼 때 세자가 아헌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세자의 행동은 모두 법도에 맞았습니다. 보고 들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성상의 아들이요, 우리 백성의 복이로다. 세자는 차근차근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467년부터 세조는 병환으로 자주 눕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세자에게 서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숙중, 한명회, 구치관 등 원로 대신들과 함께 정무를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청정이었습니다. 세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버지를 곁에서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했고 동시에 국정을 돌보았습니다. 여러 달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세조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일을 부탁할 사람을 얻었으니 내가 근심이 없다. 세조는 안심했습니다. 1468년 9월 7일 세조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선의였습니다. 세자는 19세의 나이로 조선 제8대 왕 예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태상왕이 된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예종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예종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물과 미음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던 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예종의 즉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이었습니다. 또한 세조가 남긴 원상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박원형, 최항, 홍윤성, 김국광이 원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예종은 왕이었지만 실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신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19세 젊은 왕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강직하고 법을 중시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순하고 여론을 존중하는 왕을 기대했지만 예종은 달랐습니다. 즉위한 지 한 달 반 만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1468년 10월 24일 밤 유자광이 급히 입궐했습니다. 남이가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변이었습니다. 예종은 즉시 남이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남이는 누구였을까요? 이 시해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젊은 장군이었습니다. 세조의 총애를 받아 26세에 병조 판서까지 올랐습니다. 무예가 뛰어나고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유자광의 고변 내용은 이랬습니다. 혜성이 나타나자 남이가 혜성은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 것을 펼칠 징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명회 등 훈구 대신들을 간신이라 부르며 제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종은 직접 국문을 지휘했습니다. 남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영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자광이 무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남이는 자백했습니다. 몸을 풀어주고 술 한 잔 주시면 다 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이의 자백은 고문과 회유 끝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이는 영모를 인정했고 강순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거열형이었습니다. 팔과 다리, 머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관련자 수십 명이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남이의 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영모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날조된 옥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자광의 시기심과 훈구 대신들의 정치적 셈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종은 왜 남이를 그토록 가혹하게 처벌했을까요? 사실 예종은 선왕 때부터 남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한 남이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또한 즉위 직후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종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훈구파의 압력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종은 자신이 직접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469년에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조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초 수정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관 민수가 자신이 쓴 사초에 한명회와 신숙주에 대한 비판이 있어 문제가 될까 두려워 사초를 고치려 한 것입니다. 이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민수는 예종의 세자 시절 서연관이었던 인연과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유배에 그쳤지만 다른 관련자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종 치세에는 연이어 옥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예종은 왕으로서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연을 열심히 했고 경서와 사설을 강독했습니다. 세조 때부터 편찬해온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비록 반포하지는 못했지만 조선의 법전을 완성한 것은 큰 업적이었습니다. 또한 삼포에서 일본과의 개별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병영에 딸린 토지를 일반 농민들이 경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예종은 나름대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종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족질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족질은 발에 생기는 종기였습니다. 예종은 이 병을 유년기부터 알아왔습니다. 아버지 세조를 간호하느라 여러 달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469년 11월 예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족질에서 세균이 침투하여 연조직염이 되었고 이것이 폐혈증으로 발전했습니다. 신체가 세균에 점령당하고 조직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청색으로 변했습니다. 11월 28일 예종은 경복궁 자미당에서 승하했습니다. 1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14개월 만이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자연사한 왕으로는 가장 단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사망 2일 후 염습을 하던 중 변색되었습니다. 겨울이라 부패할 리 없는데 시신이 변색된 것은 폐혈증 때문이었습니다.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궁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계자 문제가 급박하게 떠올랐습니다. 예종에게는 제한대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순왕후 소생의 적자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제한대군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겨우 4세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정의왕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을 후계자로 정한 것입니다. 자을산군은 예종의 조카였습니다. 당시 나이 13세로 제한대군보다는 컸습니다. 정의왕후의 결정에는 한명회의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자을산군은 한명회의 넷째 딸과 혼인한 사위였습니다. 한명회에게는 자신의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 기회였습니다. 정의왕후와 한명회 그리고 자을산군의 어머니 인수대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예종이 승하한 바로 그날 자을산군이 예종의 양자로 입적되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훗날의 성종입니다. 제한대군은 대군에 봉해졌지만 왕위는 잃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제한대군이 예종의 아들이 아닌 평원대군의 봉사손으로 입적된 것입니다. 아버지마저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결정이었을까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한대군이 어렸지만 왕의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성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조선은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반포하고 법과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예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이 있었습니다. 야사에는 안순왕후와의 관계 중에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을 보면 족질로 인한 폐혈증이 명확합니다. 독살설도 있었지만 신빙성이 낮습니다. 예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책에 손수 예종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마땅히 예로서 시호를 삼아야 할 것이다. 정의왕후는 아들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묘호를 예종으로 정했습니다. 왕이 직접 자신의 묘호를 정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예종의 능은 창릉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안순왕후와 합장되어 있습니다. 안순왕후는 예종이 죽은 후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들 제한대군을 홀로 키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인수대비에게 밀려 힘없이 살았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제한대군은 왕이 되지 못한 왕자로 살았습니다. 성종은 숙부를 우대했고 제한대군이 일으킨 여러 소동들도 무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결국 후사를 잊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종의 직계는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예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짧은 재위 기간 때문에 그는 종종 징검다리 왕으로 불립니다. 세조와 성종 사이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 왕, 남이의 옥으로 찌질한 왕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종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8세에 갑자기 세자가 되어 혹독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12세에 아내를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대리청정을 하며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19세에 왕이 되었지만 실권도 없었고 14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종은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세조처럼 당당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훈구 대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이의 옥은 그런 예종의 좌절과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종은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연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경국대전을 완성했으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종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세조의 철권 통치와 성종의 태평성대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세조 때의 강압적인 정치에서 성종 때의 법치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예종이 완성한 경국대전을 성종이 반포하면서 조선은 법과 제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종의 죽음으로 성종이 즉위하면서 조선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예종이 장수했다면 혹은 제한대군이 왕위를 이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종시대의 문화적 전성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종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종은 원하지 않았지만 세자가 되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종은 병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권이 없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그의 노력이 있었기에 경국대전이 완성될 수 있었고 그것이 조선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1469년 겨울 자미당에서 숨을 거둔 19세의 젊은 왕. 그는 비록 짧게 살았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세조와 성종 사이의 다리가 되어 조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정한 이름처럼 그는 슬기로운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릉을 찾아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경기도 고양시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그 능은 소박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이 있습니다. 마치 예종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능 앞에 서면 짧았지만 치열했던 한 젊은 왕의 삶이 떠오릅니다. 19년이라는 짧은 생애, 14개월이라는 짧은 재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종은 왕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종은 비록 19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역사에 분명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주어진 운명과 싸우며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종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 원하지 않은 역할을 맡아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짧은 시간도 의미 있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종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경국대전도 아니고 왕위도 아닙니다. 바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병약하고 실권도 없고 시간도 짧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1469년 겨울, 경복궁 자미당을 나선 한 젊은 영혼. 그때는 그저 비운의 젊은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왕의 삶이 조선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조선 8대 왕이자 최단명 군주.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고향 창릉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종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짧은 삶도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